자, 오늘 수업은 집합의 연산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에서 보면은 뭐 되게 간단한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연습으로 이거를 좀 더 선생님이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A 합집합 A, A 합 A라는 건 A랑 A를 합해서 누가 나올 거냐, 어떤 집합이 나올 거냐, 당연히 자기 자신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반대로 다시 또 A 교집합 A도 당연히 A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왜냐면 A하고 A에 대한 교집합은 당연히 A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생각해 봐야겠죠. 자, A하고 그 다음에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라는 거죠. 그러면 합쳐봤자 어차피 제일 큰 A 자체가 나올 거고, 반대로 A하고 공집합에 대한 교집합은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공집합이 나오겠다.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A 합 이거 뭐죠? 이거 전체 집합이라는 거죠. 전체 집합. 이렇게 한번 볼까요? 확인. 벤 다이어그램 잘 보세요. 자, A가 있으면 이렇게 A와 그 반대되는 모든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했다. 그러면 A하고 전체 집합, 전체하고 합집합이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 나오겠고, A하고 교집합, 합집합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거보다 작은 A집합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다음 A 합 A의 여집합, 이거 한번 보실까요? A 합 A의 여집합, 이것도 이걸로 한번 같이 갈까? 자, A집합과 이 여집합이라는 뜻은 기억하시죠? A를 제외하고 다. A를 제외하고 다. 그러면 A하고 A의 여집합이니까 노란색. A를 제외하고 다. 둘의 합집합이니까 당연히 전체 집합입니다. 하지만 둘의 교집합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집합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됐죠? 당연히 반대말이죠. 전체 집합을 제외하고 다. 당연히 공집합이 나오겠고, 공집합을 제외하고 다. 전체 집합이 나오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A의 여집합에 또 여집합. 아, A의 여집합인데 다시 또 여집합을 다시 해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얘랑 얘랑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건 사라지면서 자기 자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이거죠. A 차집합 B. 무슨 말이죠? 칠판 A, B. 자, 제일 중요한 건 차집합에서는 누가 더 먼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A가 기본이 있고 B가 그만큼 들어간 부분을 빼라. 그러니까 사과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과.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 여 부분이 지금 A 차집합 B죠. 근데 그것은 다시 전체 집합으로 다시 잡았을 때 봐봐. A하고 B를 제외하고 다. 봐봐. A하고 B를 제외하고 다. B를 제외하고 다면 이 하얀색을 이렇게 한번 씌워줄게. 자, 됐습니까? 보시죠. A하고 A를 제외하고 다. 그거에 대한 교집합이 여기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둘은 같다라는 거고,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건 항상 차집합이 나오면 이거를 A 차집합이면 교로 바꾸고 B의 여집합으로 바꾼다. 됐습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 공식만 충분히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겠다. 다음 문제 풀면서 어떤 느낌인지 봅시다. 자, 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지금 1, 2, 3, 4, 5, 6인데 그 중에 A 집합이 지금 1, 2, 3, 6이더라. 그럼 한번 적어볼게.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A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1, 2, 3, 6이야. 그럼 바깥에는 누가 있겠어? 1, 2, 3, 6이 있으니까 4, 5가 있겠네, 바깥에. 자, 그럼 여기서 해볼게. A 합 A의 여집합. A가 있는데 A를 제외하고 다.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전체 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맞죠? A 집합과 A의 여집합, 전체 집합을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전체 집합이 되겠죠. 1, 2, 3, 6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A 교 A의 여집합, A와 A를 제외하고 다 둘의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집합.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정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문제 풀어볼게요. 다시 또 A의 여집합의 여집합. 뭐라고 했죠? 여집합과 여집합이 만나면 사라지면서 A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A가 되겠고 A는 1, 2, 3, 6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거를 간단히 하여라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우리가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보시죠. 차집합이 있으면 되게 불편해요. 차집합이 있으면 되게 불편하니까 차집합이 교집합으로 바꿔주면 자, 간다. A, 교, 얘에 대한 여집합이니까 사라지면서 아하, B가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까지 하세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적어줄게. 자, 봐봐. 여기가 교고, 여기가 교고, 여기가 지금 합이야. 잠깐만. 분배 법칙 기억나십니까? 분배 법칙 한 번. 기억나시죠? 한 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가로 열고 여기가 지금 공통이니까 여기가 지금 공통입니다. A 가로 열고 A 교 가로 열고 B의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한 번 가운데 거는 여기 들어간다. 됐죠?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여기 보시면 B하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집합이 되겠죠. 전체 집합에서 다시 또 A에 대한 교집합을 따르라. 이거는 A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문제를 정리하시면 굉장히 쉽게 정리할 수가 있다. 됐죠?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여집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봐봐.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기억하시죠? A의 여집합에 여집합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사라져서 A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가로가 쳐져 있고 이런 어떤 집합과의 관계에서 여집합이 있으면 어떤 관계냐? 자, 한 번. 무슨 뜻이냐면 다 한 번씩 주면서 그 규칙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한 번 들어가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그다음에 여기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꿔라. 오케이? 두 번째, 한 번 더. 여기는 교집합이니까 당연히 합집합으로 바꾸고 한 번. 결국엔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해가시죠? 이게 이거고 저거라는 거.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을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한다. 자, 어떻게 실전에서 사용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오케이? 자, 둘을 비교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자,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얘가 왜 그런 말 하는 거냐면, A 합 B의 여집합. 자, A 합 B니까 이게 가운데죠, 가운데.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바깥을 색칠해 줄게요. 이렇게 바깥을 색칠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A의 여집합. A를 제외하고니까, 자, A를 제외하고 색칠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B를 제외하고니까 노란색, B를 제외하고 이렇게 색칠이 됩니다. 천천히. 자, 그럼 비교했을 때 그 둘의 교집합이니까 자, 흰색과 노란색이 겹쳐 있는 부분은 바깥에 있지, 바깥에. 그럼 다시 지워주시고 이거는 결국에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됐죠?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둘의 든 지금 어때? 둘은 같구나.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가 한 번.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다시 이거는 교집합으로 바꾼다. 됐죠?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 자, 어떤 법칙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얘는 상관없고 여기에서 여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냥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잠깐만. 얘가 위치가 바뀌었죠. 그렇죠? 위치만 바뀌고 얘는 그대로네. 그러면 위치만 바뀐 걸 뭐라고 하죠? 이 네 개 중에 교환 법칙. 다시 말하면 여기는 교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 볼까? 잠깐만. 여기서는 교집합인 건 똑같은데 가로가 지금 바뀌었죠. 무슨 법칙이다? 결합 법칙이 바뀌었다. 결합 법칙이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어떤 법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집합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규칙을 이거는 학교 시험에서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하나 더 해봅시다. 여기 있는 게 지금 여기 있는 C 여집합이 지금 없어지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한 번 정리가 돼서 이거 무슨 법칙이죠? 드모르간의 법칙. 자, 두 번째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지금 여기가 합, 여기가 교, 그럼 다시 이걸 한 번 해서 정리가 된 거죠. 무슨 법칙이다고? 분배 법칙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을 다 정리하다 보면 결국엔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겠죠. 자,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다 필요 없고요. 선생님이 원하는 건 얘입니다. 얘하고 얘. 얘가 더 중요한 거. 자,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럼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잘 봐봐. N, A, 합, B.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둘의 합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총 몇 개입니까? 넘버의 약자죠. 몇 개입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거는 5개입니다가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공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느냐? 보세요. NA의 개수와 더하기 MB의 개수를 한번 더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NA의 개수는 이만큼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4개. 그리고 MB의 개수는 이렇게 또 되는 거니까 여긴 3개가 되겠죠. 그런데 둘을 더하면 7개인데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면 여기서 지금 가운데가 지금 있는 거잖아. 지금 가운데가 지금 한 번이 더 정리가 된 거죠. 그쵸? 아, 미안하다. 이거 6개죠? 미안. 여기 6개. 전체의 개수는 6개죠. 그래서 가운데가 동시에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한 번만 빼주면 되겠죠. N, A, 교, B를 빼주세요. 그게 하나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것은 6개가 나온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합집합 A 합 B에 대한 그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언제나 이런 공식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겠다. 당연히지. 2번이 동시에 되는 거니까 2번 동시에 된 거 하나만 빼주겠다. 여기 한번 볼까? NA의 개수가 8이고 4개고 둘의 교집합이 지금 2개야. 그러면 당연히 전체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셔. 8개하고 4개를 더한 다음에 겹쳐진 부분을 한 번에 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냐. 정답은 10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뭐 굳이 여기 적자면 N, A, 교, B를 한 번을 빼줘라. 됐죠? 이 정도.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자, 그대로 얘기하자면 K의 배수의 집합. 오케이, 여기입니다, 여기. 2의 배수의 집합이 NA가 되겠다는 거야. N2.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2는 이렇게 나와있다는 거죠. 2, 4, 6, 8, 땡땡땡. 몇 가지? 100 이하니까 100까지 나가겠다는 거고, A5는 5의 배수니까요. 5, 10, 땡땡땡, 100까지 나가겠다. 여기까지. 그럼 지금 그거에 대한 둘의 교집합에 대한 둘의 합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냥 간단하죠. 아까도 말했죠. NA에 더하기 자 MB에다가 빼기 N A 교비를 빼주시면 되는데 자 NA의 개수는 2의 배수가 100까지니까 50개가 되겠죠. MB의 개수는 다시 말하면 이건 5의 배수니까 20개가 되겠어. 그럼 자 중요한 건 A 교 B 둘의 교집합은 누구부터요? 여기 10부터 나가는 게 맞겠죠. 여기 10.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의 배수는 몇 개 있겠어? 10개가 있겠지. 10개를 한번 빼줘라. 그러면 정답은 60개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개가 되겠다. 뭐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겠죠. 됐죠? 푸는 거냐면 봐봐. 전체 집합이 30개. 여기 봐봐. 개수만 알려주는 겁니다. 개수만 알려주는 거야. 자, 전체 집합이 30개, NA가 24개, MB가 12개, 둘의 교집합이 10개. 자, 무슨 말이냐면 간다.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게 가장 빨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 봐봐. 전체가 지금 여기 교집합이 10개잖아. 지금 10개야. 여기 10개를 주시고 그 다음에 NA가 지금 24개니까 이만큼이 24개니까 여기 사과 보이시죠? 여기 이만큼 잘려진 부분. 여기는 여기 10을 빼는 거니까 14개가 돼야겠지.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세요. 이쪽으로 여기가 10개니까 여기가 2개가 되겠지. 그럼 이만큼 이 3개를 다 더한 건 몇이냐 지금? 26개지. 그럼 여기다가 26을 빼세요. 그럼 바깥에는 4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됐죠?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맞춰 나가면 돼.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하고 다니까 여기 4개하고 2개를 더하는 거니까 6개겠구나. 됐죠?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더하는 거니까 18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 정리하시면 너무나 쉽게 정리하는 거니까 이렇게 선생님처럼 따라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됐죠? 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오케이 이거를 구하라고 하네. A차 집합
B 더하기 그 다음에 N B 차집합 A의 값은 몇 개입니까? 지금 N이 넘버입니다. 개수. 자, 다 필요 없고 모르겠고 그냥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전체 집합을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빨리빨리 그리시는 게 좋겠죠? A, B. 자, 가운데 있는 건 모르겠으나 전체 요만큼이 지금 53개라는 거야. 이만큼이 다 53개라는 거야. 근데 NA가 지금 22지, 22. 그 다음에 MB가 지금 몇입니까? MB가 지금 36이야. 거기다가 빼기 네모를 했더니 얘가 53이 되더라. 이 뜻이겠죠, 지금? 그럼 얘는 58이니까 얘는 5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정리할게. 가운데는 5개가 돼야 돼. 자, 하나씩 정리할게. 가운데는 5개가 되는데 5개 빼세요. 그럼 몇이야? 18이 되는 거 맞습니까? 23. 오케이, 미안. 17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5개를 빼면 31이 돼야겠죠. 오케이? 자, 이제 그대로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얘가 원하는 것만 해볼게. A 차집합 B가 어디죠? 여기죠, 여기. 뭐 굳이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B 차집합 A는 B가 기준이면서 여기. 17하고 31을 더하라는 거죠. 17하고 31을 더하면 48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고 너무 쉽게 정리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빠르게 한다는 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겠지. 됐죠? 다음 3개짜리 원소로 갑시다. 벤 다이어그램이 지금 3개짜리 NC까지 나왔으니까 3개짜리를 구하라는 거죠. 자, 이것도 연습 좀 합시다. 전체 집합을 그리시고, 자, 전체 집합을 그리시고 3개짜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그려내죠. A, B, 거기다가 C 이렇게 흘러갑니다. 벤 다이어그램 보시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N, A 합 B 합 C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따라옵시다. 그대로 NA의 개수에 NB의 개수에 다 똑같아요. NC의 개수를 더합니다. 근데 지금 봐봐. 이렇게 하나가 되면 지금 겹친 데가 너무 많아. 그 겹친 데를 빼주셔야 돼. 간다. 어떻게 빼죠? N, A, 교, B 여기 말합니다. 여기를 지금 한번 빼준 거야. 그 다음 빼기 다시 N 여기 2개 더 빼야겠죠? B, 교, C.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N A하고 C도 필요합니다. A, 교, C. 자, 그렇게 해서 여기를 다 빼줬어. 그랬더니 이 가운데 부분이 너무 많이 빠져. 횟수가. 맞지? 그래서 한 번은 더 그 가운데 횟수를 여기를 한 번 더 해주세요. 얘는 어떻게 표현해요? N, A교, B교, C. 여기입니다. A교, B교, C가 여기입니다. 가운데 거를 한 번 더 해줘.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전체 N, A 합, B 합, C를 개수를 구할 수가 있더라. 됐죠?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 간다. 얘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뭘 구하고자 하는 거야? 아, 오케이. 전체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여기가 지금 5개죠? 7개고 6개입니다. 그럼 그대로 한번 해볼게. NA의 개수와 NB의 개수와 NC의 개수를 더하고 빼기 A 교 B를 3개를 빼고 3개를 빼고 2개를 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무 많이 빼졌으니까 마지막 거를 하나 더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도 똑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번에는 얘를 알려주고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안 적혀 있는데 N, A교, B교, C는 무엇입니까? 이걸 구하라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전체 얘가 31이니까 31개는 어떻게 나온 거다고? NA 17 더하기 16에다가 빼기 7 빼기 9 빼기 8에다가 더하기 네모를 하면 된다. 자, 정리하세요. 정리해서 그냥 얘 네모씩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알고 정리하는 것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죠. 무엇을 중요하면 정답은 5가 되겠다. 자, 명제라는 것은 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기도 하는데, 자, 처음만 개념만 완벽하게 잡으면 명제는 너무 쉬운 겁니다. 자, 이것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명제라는 것은 좀 크게 할까? 자, 명제 이것만 보세요. 그냥 명제만 보세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명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명제라는 것은 참 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다. 오케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판별입니다. 그러니까 명제는 거짓이냐 참이냐를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판별을 할 수 있냐는 거야. 이건 거짓이다 참이다를 누구나 다 똑같이 판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힘듭니다. 판별이란 말을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음엔 정의.
정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친구들은 삼각형, 정삼각형을 말해보세요라고 했더니 선생님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좋습니다. 하나 더. 세 각의 크기가 모두 60도인 삼각형. 둘 중에 하나는 정의입니다. 정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문제야. 이해 가셨죠? 절대로 바꿔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 같은 경우는 이미 용어를 정확하게 뜻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정의가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을 하면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똑같다.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세 각의 크기가 모두 60도이다. 그 60도를 자 봐봐. 정의 또는 명제의 가정을 이미 옳다고 해서 뭔가를 끌어내는 것을 증명을 해서 그거 나온 것이 정리야. 그러니까 정리는 삼각형의 정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가 60도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정리에 해당한다는 거야. 자, 문제 풀면서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씩 더 정리해 봅시다. 간다. 자, 봐봐. 다음은 명제냐 아니냐를 물어보신 거죠. 자, 간다. 수학은 쉽다. 참과 거짓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수학이 누군가한테는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누군가는 어렵게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명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잘생겼다의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명제가 아닙니다. 오케이. x가 1이면 x 플러스 5는 7이다. 여기다 1 집어넣어볼까? 그러면 x 플러스 1 플러스 5는 7이다. 틀렸네요. 틀렸으니까 명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야.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명제라는 건 참과 거짓을 구별이 가능하자는 거야. 이거는 거짓이라고 구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구별이 가능하면 모두가 다 명제가 맞습니다. 이건 명제가 맞습니다. 알겠지? 명제는 틀리다, 아니다.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의 기준이 아니라 판별에 대한 기준이 되고 있어. 자, 3은 짝수이다. 당연히 3은 짝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명제가 아니다가 아니라 3은 짝수가 아닌 거가 판별이 됐기 때문에 판별이 되는 것은 명제가 맞습니다. 네, 둘 다 명제입니다. 알겠죠? 명제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구별만 하면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이런 것들 조금 넣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용어의 정의를 말하시오라고 해서 자, 선분의 정의가 뭘까? 선분의 정의는 이거죠.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 이해 가세요? 선분 AB라는 것은 A와 B점을 잇는 이렇게 A하고 B가 있는데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 이거는 선분이 아니라는 거죠. 최단 거리가 선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나머지 것들 다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하는 사각형은 마름모이다. 여러분들 봐봐. 만약에 정의를 외우지 않았다면 얘가 정리인지 정인지가 헷갈리게 수밖에 없어. 마름모의 정의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름모를 이렇게 그려보면 네 변의 길이가 같은데 신기하게 여기서 다시 정의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대각선이 언제나 수직으로 만든다. 이거는 정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의와 정리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정리는 정의에 의한 성질과 명확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온 어떤 하나의 과정이다 모르시면 됩니다.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당연히 이거는 정의에 해당이 되겠죠. 정의.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조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문자 x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 중에서 x 값에 따라 잠깐만 이거죠. 이거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조건이다. 잠깐만, 판별할 수 있는 건 아까 명제라고 했는데 추가가 된 게 뭘까? 추가가 된 게 이겁니다. 이거. 문자 x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있어야 우리는 조건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 중에서 이제 조건 중에서 참 거짓이 판별이 됐으면 조건이 끝난 거야. 근데 진리집합은 뭐냐? 그 조건 중에서 참이 되게 하는 것을 바로 진리집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정이라는 것은 그 명제에 대하여 이건 좀 이따 다시 할게요. 그 명제에 대하여 그 조건, 명제 또는 조건이
뭐가 아니다. 그 반대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부정에 대해 갑니다. 다음은 명제냐 조건이냐. 자, 둘은 똑같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자, x 플러스 3은 7이다. x에다 1 집어넣으면 어때? 거짓. x에다가 4 집어넣으면 어때? 참.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으면서 x가 들어있다. 이건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건이야. 자, 근데 봐봐. 이거 4는 2 더하기 2. 맞는 말이긴 하지만 맞냐 중요한 게가 아니라 맞냐 틀리냐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가 됐습니까? 이거는 명제. 왜 명제다? x가 없잖아. x가 없잖아. 맞죠? 이 두 문제에서 확실하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명제냐 조건이냐. 됐죠? 자, 부등식도 괜찮아요. 자, 1 들어가면 거짓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거짓과 참을 구별을 하면서 x가 있으니까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이더라. 이거는 x가 없는데 마이너스 4는 정수냐?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어차피 판별을 했으니까 이거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명제와 조건을 구별을 다 끝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진리집합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진리집합이 아까 뭐라고 했죠? 자, 되게 쉽게 정리합시다.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조건의 진리집합이야. 조건의 진리집합. 조건이라는 건 x가 있다고 그랬지. 근데 그 조건, 다시 말하면 그 조건에 해당이 됐는데 그게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뭐라고 한다?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x가 5보다 크다. 여기 있다. 5, 6, 7, 8. 이게 진리집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 몇이죠? 이거 6이 되겠죠? 6. 진리집합은 6이 되겠어요. 진리집합은 조건 중에서 참이 되게 하는 그 하나의 집합의 원소들을 다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은 정수이다. 부정은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은 정수가 아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 4는 9의 약수가 아니다. 그냥 4는 9의 약수이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잘 안 나오고요. x-5는 7이다. 자, 조건입니다. 조건인데 이거에 대한 부정을 말하시오. 부정은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x-5는 7이 아니다. 부정을 말한 겁니다. 됐죠? 다음 이것도 보세요. 이게 지금 조건인데요. 조건에 대한 부정이 뭐라고? x 플러스 4가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가 지금 5보다 작죠? 자, 이렇게 정리하는 것. 얘가 지금 조건인데 조건에 대한 부정은 이렇게 됐다. 자,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무슨 말이냐면 봐봐. x에 해당하는 해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x에 해당하는 조건에 봐봐. 조건에 보면 이걸 넘기면 지금 1이잖아. 그러니까 x가 지금 1보다 작다야. 자,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x가 지금 1보다 더 작다야. 됐어요? 이게 지금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입니다.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 근데 부정을 봐봐. 부정은 1을 기준으로 1을 포함하면서 이쪽이 되겠죠. 이렇게. 얘 넘기면 1보다 x가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부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진리집합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정확하게 다른 집단을 말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에 대한 다시 말하면 부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를 제외하고 다. 자,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줄게.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의 진리집합이 여기에 있어. 그럼 그거에 대한 부정은 무조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야. 여기가 부정이야. 그럼 집합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A의 집합이 있다고 시작. 이거의 부정을 말하시오. 이거의 부정은 A의 여집합을 이야기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A의 부정은 A의 여집합을 의미한다. 다시 또 A의 여집합의 부정은 다시 A를 이야기한다. 서로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됐죠? 자, 0은 자연수이다. 이거의 명제 참 거짓을 판별하여라. 자, 이거는 지금 명제죠. x가 없으니까 명제죠. 명제를 지금 참과 거짓을 구별하라. 당연히 거짓이죠. 0은 자연수가 아니죠. 자, 명제의 부정을 말하라. 그러면 뭐라고 하냐? 0은 자연수가 아니다. 좋습니다. 명제는 부정. 자, 부정을 했습니다. 부정. 0은 자연수가 아니다. 맞는 말이죠. 자, 이거는 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한 자리 자연수가 전체 집합인데 거기에서 지금 x가 3보다 크다.
진리집합 뭐가 되겠습니까? 4, 5, 6, 7, 8, 9가 지금 이거의 진리집합이 되겠죠. 자, 부정의 진리집합. 아까 말했죠. 부정의 진리집합은 그 집합의 여집합을 의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러면 4에서부터 9까지를 빼게 되면은 1, 2, 3. 여기가 조건의 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의 부정의 진리집합이 되겠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음. 자, 조건의 부정을 말하시오라고 물어봤죠. 조건의 부정. 자, 조건이라는 거는 x가 포함하는 식이나 문장이라고 했으니까 x 이건 조건이 맞겠죠. 자, 조건이 된데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6. 그거에 대한 부정이라는 걸 얘를 제외하고 다니까 자, x는 3이 아니고 x는 마이너스 6이 아니면서 이거 또는 조심해야 됩니다. 또는은 다시 부정은 뭐가 된다? 그리고가 된다. 그리고가 된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부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문제도 같은 문제죠. 그래서 x가 x 플러스 4는 0이 아니고 x 플러스 9는 0이 아니다. 여기는 그리고가 되겠다. 자, 명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명제 중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있냐면 화살표가 있죠. 이거는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그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봐봐. P면 Q이다. 근데 뭐뭐이면 이 앞에를 앞으로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겠고 이 뒤에 뭐뭐이다를 결론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갈 거냐면 P면 Q이다의 형태가 되어 있다면 걔를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나타낼 거고 걔를 앞으로 어떻게 읽는다? P면 Q이다. 가정과 결론으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얘기하는 거 뭐냐면 자 봐봐. 가정과 결론으로 나눴는데 이게 지금 이 명제에서 잘 보세요. 이 명제가 참이 된다는 것은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이 있는데 이 가정의 진리집합보다 결론의 다시 말하면 집합을 이렇게 할게. P면 Q이다에서 자, 이 P의 집합의 진리집합을 P집합이라고 할게요. Q의 지금 진리집합을 Q집합이라고 할게요. 근데 얘가 지금 더 커. 얘가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이 조건은 다시 말하면 참인 명제가 되겠다. 참인 명제가 되겠다. 다시 말하면 얘가 다시 더 커. 여기가 더 커. 그럼 이거는 거짓인 명제가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 문장 볼게요. 자, 가정과 결론을 말하시오라고 물어봤죠. 자, 뭐뭐이면 앞에 가니까 이렇게 잘라보세요. 앞에가 가정, 여기가 결론입니다. 근데 봐봐. x가 3이면, 그러니까 진리집합은 x가 3이야. 3이 진리집합인데 여기 보세요. x의 제곱은 9가 되는 거는 진리집합이 3하고 마이너스 3이 있겠지. 이렇게. 자, 이 진리집합의 관계를 보세요. 얘가 지금 더 크죠. 자, 이제 말을 한번 이해해볼까? x가 3이면 x의 제곱은 9이다.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바꿔치기 한번 해볼까? 봐봐. 이거 한번 봐봐. x의 제곱이 9이면 x는 3이다. 봐봐. 여기가 지금 가정과 결론이야. 근데 진리집합을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더 크지. 그치? 여기는 근데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도 됐는데 x는 3. 이거는 거짓인 명제가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진리집합을 여러분들이 구하기만 한다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구별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뭐 그렇게. 다음 명제가 있는데 자, 똑같습니다. 가정과 결론이니까 딱 끊어 볼게요. 자, A가 B면 저 상태인 건데 자, 저 상태인 게 거짓을 보여라라고 물어보는 거죠. 거짓을 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얘가 더 크면 되는 거야. 얘는 해당이 되는데 얘가 해당이 안 되면 그게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2가 있겠고 마이너스 1이 되겠고 B는 마이너스 2라고 칩시다. 이렇게 두 개를 넣어볼게. 그러면 당연히 A가 더 큰 거는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쪽 다시 돌아올까? 여기서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이고 다시 여기다가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자, 둘 중에 누가 더 커야 되지? 얘가 더 큰 게 아니라 얘가 더 큰 게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이런 말들, 이런 사례, 이걸 발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발례. 이런 발례를 찾았어. 그래서 거짓인 발례를 찾았습니다. 거짓이 되고 있는 것을 찾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전체 집합에서 진리 집합 PQ에 대하여 P가 이게 참이래. 오케이. 끝. 여기가 참이래. 이런 관계가 참이래. P면 not Q이다가 참이다. not Q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정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걸 다시 바꿔치기 하면 밑에 적어볼게. 이 뜻은 P, not Q는 Q의 여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좀만 더 전극적으로 한번 해보면 Q의 여집합이 있겠고 P가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옳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얘가 지금 옳으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P의 여집합이 지금 Q를 갖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자, P 교집합 Q는 P가 되느냐? 자, 모르겠으니까 자, 전체 집합을 이렇게 잡아볼게. 전체 집합을 잡아볼게. 자, P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Q는 뭐죠? Q는 Q의 여집합이 이만큼이니까 Q는 이 바깥쪽이 되겠죠. 잘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은 연습 많이 하세요. 이게 지금 P가 되겠습니다. 아니 Q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노란색하고 얘하고의 지금 교집합이 있냐? 없죠. 없으니까 정답은 공집합입니다. 정답은 공집합이었다. 됐죠? 다시 P하고 Q하고 합집합. 얘가 P라고 했죠? 얘가 P라고 했습니다. P하고 미안. 얘가 Q라고 했죠. Q하고 P하고의 합집합. 여기가 남아있잖아. 다시 말하면 전체 집합은 아니다. 이해 가셨죠? 전체 집합은 아니다라는 거. 좀만 더 해봅시다. 21번에 대한 내용 여기다 적어줄게. 21번. Q의 여집합은 P이냐? 이건 맞냐? 지금 물어보는 거죠. 한번 해볼까? P가 여기 있죠. P가 여기 있어. Q의 여집합이 여기 있죠. 그거에 대한 교집합은 P가 나올 수가 있다. 이건 맞는 말이죠.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이 진리집합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더 쉽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됐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